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아주 수준이다.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블랙엘의 반도체가 출하가 정상화가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는 뭐 그런 전략보다는 상반기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제 아까 그 클라우드 이제 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미국 시총 2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향방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테슬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테슬라도 향후에 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엔비디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가지만 쳐나가면 되십니다. 그래서 좀 핵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차트 파란색 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ROIC 추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투자 금액 대비 이익을 얼마만큼 회수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 투자 금액은 엔비디아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 검은색 선 메타 대비 24년 초부터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들인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ROIC가 뭐랑 동행하느냐? 밑에 보시면 엔비디아의 그 매출 성장률과 동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부진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어떻게든 사가지고 요거를 수익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ROIC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GPT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챗봇 그것의 강화된 버전이 AI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추론형 반도체 기반한 걸로 돈 버는 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B2C 사업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커머스나 이런 부분과는 관련이 우리가 없는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에이전트 AI 시장 우리가 먹자. 이 먹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 전략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그 출하가 블랙엘에 대한 출하가 정상화가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블랙엘 기반의 KPX 전략, 자본 지출 전략이 맞아 들어가면서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사업안을 이제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에이전트 AI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차트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생산성 부분인데 이 생산성 부분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관련된 매출 부분인데 요 회사가 이 사업 부분이 전체 사업 부분에서 수익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24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뭐랑 동행하고 있냐면 회색 차트. 코파일럿 스튜디오 이용자 수와 동행을 하는데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AI 에이전트를 구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그런 어떤 이익 개선 레버리지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지금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가장 주가가 부진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블랙엘의 반도체가 출하가 정상화가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아까 그 방송 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밸류에이션 좀 설명을 드렸죠. 차트 봐주시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7배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7배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균 지금 2019년부터 역사적 평균으로는 52배 정도의 수준. 그래서 역사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흐름 증가율이 5년 평균, 연평균 현금 흐름 증가율이 44%다. 44% 나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저는 보고 있냐면 이 57이라고 하는 PCF 배수를 분자에 올립니다. 그리고 분모에다가는 뭘 올리냐면 현금 흐름 증가율을 내립니다. 그렇게 돼서 딱 나누게 되면 이게 한 1.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배수가
1이면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장주가 1배인 건 잘 없어요. 예. 그런데 하물며 테슬라가 1.3배다? 이거 무조건 오! 괜찮다. 정말 매력적인, 싸다. 예. 정말 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지표가 아니고 제가 참고하는 지표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어는 한 1.9배? 9배 정도. 그런데 2배 거의 가까이. 네, 2배 가까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배가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미국 소프트웨어체 중에서 2배, 3배, 4배 되는 거 수두룩 합니다. 근데 테슬라하고 팔란티어 같은 업체들이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싼 수준에 속하는 거네요. 저렴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테슬라 분석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지금 많이 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예. 많이 벌어들이기 시작했냐면은 그 차트 봐주시면은 이게 자동차는 요새는 좀 안 좋아요. 예. 뭐 중국도 그렇고 뭐 경쟁력 뭐 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이제 자동차 매출 총이익인데 예. 하늘색 선이 테슬라 전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런데 23년 1분기부터 자동차가 좀 빠지더라도 방어를 하고 있어요. 예. 왜 방어를 하고 있냐? 그 뒤에 검은색 선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ESS 매출 총이익이 방어를 해주고 ESS가 어떤 건가요? ESS가 뭐냐면 이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가정 집에서 그 태양광이나 이런 또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력을 충전하고 이게 이제 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에 또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유틸리티의 기본 단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요 조그마한 소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봐주면 되겠는데 이 테슬라가 19년 초부터 떠들었던 특히 일론 머스크가 19년 초부터 떠들었던 우리는 이제 글로벌 유틸리티 회사로 간다에 관련된 장기 로드맵이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실현되고 있고 전사 매출 총익을 이제 방어하는 수준의 핵심 사업 부문까지 올라오게. 자, 그런데 지금 자동차하고 ESS로 현금 흐름 연평균 성장률 44%를 가져왔잖아요. 예. 자, 이제 다음 사업 파이프라인이 뭐죠? 로봇, 자율주행 이렇게 가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ESS하고 자동차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예요. 누가 현금 흐름 창출력이 높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5년 동안 44%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것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아까 밸류에이션 1.3배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테슬라는 예. 중단 장기적으로 아주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빅테크 말고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이나 뭐 ETF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어떤 거 있냐면은 제가 아까 엔비디아도 말씀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고성능 반도체가 도입이 확산이 되면은 그러니까 돈 없는 AI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모델을 싸게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가세한 게 딥시크예요. 모델을 싸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모델 구축이 확산이 되면 모델만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 모델을 돌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처리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때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차트 보시면은 이게 요게 뭐냐면요.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가 등락률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 24일날 딥시크 사태가 터진 날이에요. 그때 당시 나스닥이 1.6% 빠지였는데 DAT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 DAT라고 하는 ETF는 2.1% 올랐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빨간색 음영 처리한 종목들. 요게 이제 좀 약간 주도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DAT ETF로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라 요 빨간색으로 칠한 그 DAT의 주요 구성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 조금 한 번씩은 들어본 뭐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팔란티어 이런 것도 있고 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종목들, 데이터독 이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났을 때 요거를 종량제 기반으로 매출이 올라갑니다. 데이터 쓰는 양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단기간에 나올 수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요런 업체들 그리고 요런 어떤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에이전트 AI 수요도 늘어났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대표 업체가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 에이전트 AI 부분, 데이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양발을 다 가지고 있는
대표 업체가 세일즈포스입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빅테크 말고도 조금 이런 AI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근데 쭉 우상향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 단기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셨는데,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혹은 뭐 올해나 뭐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세워서 투자자분들이 좀 임해야 할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뭐 투자야 뭐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더 저보다 잘 하실 테니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건 있고, 아까 모두에 제가 증시 전략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올해 1년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 아까 뭐 멀티플과 실적이 결국 결합돼서 주가를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상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월급 따박따박 받으셔서 밀어 넣으시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냥 돈이 많으신 중장층 여러분, 중장년층 투자자 여러분들 다 밀어 넣지 마시고요. 상반기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어쨌든 증시를 기들려고 하는 지금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요 상반기를 어떤 분할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서 좀 활용하시는 부분이 가장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좀 사담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예. 제 친구도 그렇고 제 주위에 뭐 분들 보면은 그 레버리지 투자 있잖아요. 지금 저희 뭐 예탁결제원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인데, 레버리지 투자도 좋습니다. 좋은데 좀 약간 조금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의 비중으로만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 주위에 봐도 종목 정말 잘 선택하시는 분들 많은데 타이밍 같은 거 참 잘. 근데 이 레버리지에 좀 너무 많은 리소스를 쓰세요. 맨날 뭐 주식창 매설 보고 계시고 밤에 잠 못 주시고 뭐 그래서 좋은데 좀 약간 적절한 비중으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이 장기적으로 점차 늘어나가는 어떤 투자 근육을 키우는 것에 대한 재미를 가지시면서 미장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이 미장을 접근하는 좀 올바른 좀 접근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슬라 2배, 3배 레버리지 ETF도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굉장히 뭐 서학개미 투자분이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도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거는 이제 뭐 일정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황병준 연구원님을 모시고 미국 증시의 투자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주의하실 것도 있고, 또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걸 기억하셔서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